안녕하세요, 팩트남입니다. 호주 오커스 잠수함 사업에 관련된 디펜스원의 기사입니다. 얼마 전 호주 현지 매체를 통해 한화의 오스탈 인수 포기에 대한 그들만의 해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한화가 3번의 MBO를 통해서 인수를 시도했다. 두 번째, 이런 한화와의 노력과는 다르게 오스탈은 한화를 문전박대했다. 이는 한화의 오스탈 방문을 오스탈이 2일 전에 아무런 통보 없이 취소를 한 사건입니다. 또한 오스탈은 진작부터 한화가 미국과 호주의 관련 규제 승인 기관으로부터 이 인수에 대한 승인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 입장이었다. 세 번째, 오스탈은 한화의 인수 포기를 앞으로 호주 정부의 손을 벌릴 수 있는 하나의 빌드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네 번째, 이 기회에 호주 국영 잠수함 기업인 ASC와 합병을 시도하여 앞으로 예상되는 오커스 핵잠 건조에 참여하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다섯 번째, 이미 오커스 핵잠 건조는 ASC와 BA 시스템스가 건조 업체로 선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 해당 기사를 통해 호주의 큰 그림 하나가 더 보이는 듯 합니다. 해당 기사를 통해서 호주가 그리고 있는 다른 큰 그림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미국의 잠수함 생산 능력에 대해서 우려하고 계신가요? 라는 기자의 질문에 호주 장관, 미 국방장관에게 물어봐라. 목요일에 열린 오커스 회의 종료 후 미국, 영국, 호주의 국방부 장관들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리고 스팅레이 경월해의 사용 협력에 대한 협의를 자랑스럽게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이 약속한 잠수함 생산 능력에 대해서 호주가 우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호주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 리차드 말레스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대신 이 답변을 미국의 국방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에게 넘겼다. 이에 오스틴 장관은 생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수함 산업 기반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라고 밝혔다. 또한 업계 리더들과 만나 새롭게 투입되는 자금이 잠수함 산업 기반 확대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논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제가 생각할 때 자금은 올바른 방향에 투자하고 있으며 생산 능력에 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 해군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조선업계는 주문 상황을 고려할 때 생산이 3년가량 뒤처져 있다. 이는 미국이 호주에 제공하기로 한 버지니아급 잠수함 세척 계약을 이행할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 잠수함 구매는 기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미국, 영국, 호주 간의 3년 전에 이루어진 오커스 협정의 일환이다. 호주는 초기 지불금으로 약 30억 달러, 한화 약 4조 원을 약속했으며 이는 호주가 핵잠수함을 구매하고 이후 지원과 향후 자국에서 건조하기 위해 2050년대까지 지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체 비용의 약 1%에 불과하다. 이 초기 30억 달러는 내년부터 미국 재무부 특별 계좌로 유입될 예정이며 미국은 이 중 3분의 1을 자국의 잠수함 산업 기반에 투자할 계획이다. 미군의 고위 관계자는 회의 전에 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 자금은 조선소에 직접 지급되지 않는다. 대신 잠수함 산업계를 이루고 있는 약 16,000여 개의 회사들에 투자된다.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6가지 분야에 나눠질 예정이다. 또한 인프라, 장기간 시간이 필요한 부품, 공급 업체 강화, 전체 공급망과 같은 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요소들을 언급했다. 이 자금의 대부분을 미리 제공함으로써 2030년대에 잠수함을 판매할 시점까지 생산 속도를 정상화하고 최대한의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다. 호주는 생산 속도를 정상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상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적절한 생산 속도를 회복했는지 이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최근에 몇 년 동안 미국의 잠수함 생산은 자체 해군의 요구조차 충족하지 못했고 이는 공급망 문제와 숙련된 인력 감소로 인해 발생했다. 이로 인해 해군은 인력 확보를 위해 광고 캠페인과 무료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례적으로 국방부와 해군은 40억 달러, 하나 약 5조 4천억 원을 들여 2개의 제3자 회사인 컨설팅 대기업 딜로이트와 비영리 스타트업 블루포지 얼라이언스의 할당에 잠수함 건조를 가속화하고 있다.
오커스 진행 상황. 목요일에 국방장관들은 새 국가의 대잠용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에 스팅레이, 경어레를 장착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영국 국방부 장관 존 힐리는 영국이 호주 해군에게 핵잠수함과 관련하여 운용 및 유지보수 훈련을 계속 제공할 것이며 오커스 협정을 강화하기 위해 호주와 새로운 양국 간 협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힐리는 지금까지 250명의 호주 군인이 첫 번째 교육 과정을 마쳤고 호주 부총리 말레스와 오커스 협력을 법적으로 구속력을 만들 새로운 양자 조약에 대한 협상의 시작에 합의가 됐다라고 밝혔다. 이는 국제사회의 규칙이 존중되는 안전한 인도태평양 지역을 보장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반영한 것이며 이는 우리의 군사동맹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협정이 최종 확정되면 호주와 영국이 오커스 핵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협력하게 될 것이다. 말레스는 남호주주 정부와 토지를 교환하여 호주에서 오커스 핵잠수함을 건조할 생산 라인 부지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달 미국의 핵 공격 잠수함 USS 하와이가 미국 이외의 장소에서 그리고 미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한 사례를 언급했다. 관련된 모든 일들이 오커스 체제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을 이어갔다. 작년에 미국과 영국의 군사 고위 관계자들은 2007년부터 호주에 핵잠수함 배치를 늘리고 호주 군인 및 민간 인력을 미국과 영국의 현지 산업 기반 시설에 배치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러한 계획은 모두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레스는 덧붙였다. 또한 작년 3월에 발표된 첫 번째 단계를 통해 호주의 핵잠수함의 배치와 정박 빈도를 증가시켰다. 그리고 그 계획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2027년부터 서부 호주에 시작될 잠수함 순환 배치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는 서부 호주 정부와 함께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각국의 국방장관들은 잠수함 훈련을 여전히 진행 중인 프로그램으로 강조했다. 호주는 수백 명의 해군을 영국 및 미국의 잠수함 교육기관에 파견하여 미래의 잠수함 운용을 배우고 있으며 오커스 관련 분야 교육을 위해 대학에 4,000개의 학과를 추가로 설치하여 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힐리는 잠수함 건조가 매우 기술적으로 복잡하다고 강조하며 이는 건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는 아마도 지구상에서 가장 복잡한 엔지니어링과 기술이지만 꾸준한 투자가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통해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2030년대 말 오커스 핵잠이 건조되어 운용될 수 있을지 여부는 우리가 지금 그리고 앞으로 몇 주, 몇 달 동안 어떤 일을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논의 중에는 이러한 주제가 지속되었으며 이 시간표를 지키는 것이 매우 어렵겠지만 이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며 이야기를 끝맺었다. 여기까지 해당 기사의 내용입니다. 기사를 통해서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호주가 그리려는 또 다른 큰 그림 하나를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미국 핵잠 MRO 사업 가능성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난 8월 말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USS 하와이가 서부 호주의 HMS 스털링 기지에서 호주 인력과 함께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자국의 핵잠수함 유지보수 업무를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수행한 세계 첫 번째 사례로 기록, 평가되고 있습니다. 당시 호주 국영 매체들은 해당 내용을 언급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미래의 호주가 핵잠 건조 및 운용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미국의 잠수함 MRO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당 계획들은 특히 MRO 사업들은 관련 노하우와 기술을 습득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 하루아침에 짠! 하고 실행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련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30년 대계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은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한민국도 뒤처지지 않게 준비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인데요.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조선업계의 호황이라는 기사에도 관련 기술 인력은 계속 줄어드는 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한 기사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불황에서 탈출한 조선업계가 재차 수주 랠리를 맞고 있으나 누적된 관련 산업군의 이미지 추락과
실질 임금 하락의 영향으로 취업을 하려는 고급 인력이 대폭 감소했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내용인데요. 혹시 조선업계 관련자분들이 계신다면 댓글로 업계가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의견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놀친소를 통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현장의 상황을 이해하시는데 반드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다른 업계 시청자분들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바로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와우. 지금까지 밀리터리 팩트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